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9월 농협대 개강 안내 소개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9월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농협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9월부터 해도 괜찮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9월 강의를 소개하면서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는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들 주로 설명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9월 이제 강의랑 9월 강의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재, 첨삭, 뭐 멘토링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농협대 논술 공부의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합시다. 9월 개강은 9월 3일 일요일 저녁 6시에서 10시, 그래서 4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수업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수업은 크게 이제 어, 강의가 한 5회 정도 있고요. 강의 5회 정도 있고 플러스 어, 첨삭이 있고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4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로 치면은 1시간짜리 수업이 4회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공부를 심화시킬 건가, 또 어떻게 글쓰기에 집중할 건가, 이 강의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려요. 그러니까 어, 강의와 첨삭, 멘토링이 큰 어떤 수업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 강의는 크게 이제 강평이 있습니다. 강평.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강평 혹은 뭐 총평이라고 하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음 과제에 대한 어떤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과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보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노베이스 상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익직불제라든지 푸드 플랜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설명을 하고 나면 그 설명한 주제에 대한 글쓰기 과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한 2, 3일 안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하고 제출해서 첨삭을 받고 나서 다시 수업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글을 총평하는 시간과, 그리고 새로 쓸 글을 이렇게 주제 강의를 해서 알기 쉽게 농협대 논술 주제를 머릿속에 숙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수업의 컨셉입니다. 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의 앞부분에는 글쓰기 방법에 대한 강의가 한 1회차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달 수업 듣고 다시 보고, 두 번째 달 수업 듣고 다시 보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글쓰기의 어떤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그에 맞는 글을 쓰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수업이 첫 1주차에 있기 때문에 그 1주차 수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딱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 숙지한 것을 적용하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강의로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수업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농민신문 독해예요. 농민신문 독해. 농민신문 독해에서는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은 없고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보통 저녁에 매월 둘째 주쯤에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9월이면은 8월 달에 농민신문 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농민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하면 어떤 논술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제를 기사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둡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고 혹은 답을 내보는 연습을 하면 앞으로 나올 만한 주제에 대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큰 틀에서 총 5개의 강의가 있고요. 5개의 강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농민신문 독해의 강의고 4개는 총평과 강평이 있고 주제 강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달에 5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잖아. 쓴 글을 어떻게 해요? 첨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줌을 사용해서 1대1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농협대를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격할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첨삭을 꾸준히 받는 겁니다. 제가 매년 수업을 하지만요. 학생들이 전체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첨삭을 꾸준히 받는 학생들은 한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글을 랜덤으로 첨삭을 받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요 정도밖에 첨삭을 안 받아요. 그런 학생들은 거의 합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는 건 뭐다? 첨삭이다. 그럼 첨삭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글을 써야죠. 글을 안 쓰고 어떻게 첨삭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무조건 글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을 첨삭받을 때 뭐 한다?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보다 첨삭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삭을 꼼꼼히 받으면서 글을 쓰시고 여러분이 쓴 글들 중에서 뭐 고쳐 쓴 글이나 다시 쓴 글들은 첨삭 때 같이 제출하면 봐주니까 뭐 고쳐 쓰든 다시 쓰든 여튼 글을 많이 쓰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첨삭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은 조금 뒤에다 씁시다. 교재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교재는 보통 수업 시간마다 기본 교재가 한 70에서 80쪽 정도 나갑니다. 80쪽 정도 기본 교재가 나가고 매월 농민신문 독해가 이렇게 매월 하나씩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는 제가 수시로 밴드에 올려서 공유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자료도 있고 요거는 꼭 봐야 되겠다 싶은 것도 올려둡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이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자료들을 많이 올리지 않는데 시간이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시의성 있는 자료들을 밴드에 올려드리니까 그 밴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 영상이나 이런 수업에서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하면 수업은 뭐 강의, 첨삭, 멘토링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복습 강의를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복습 강의는 한 2달, 길면 3달 정도까지 들을 수 있도록 밴드를 열어둡니다. 그러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강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교재는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받으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수업 4주차 수업이 끝나면 택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쓴 글들이 교재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수글.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70에서 80쪽의 교재를 매번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 올려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고 첨삭한 걸 보고 그걸 토대로 제가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6번째 멘토링. 멘토 분들이 지금 5분 정도 있습니다. 5분 정도 농협대 합격생 있고요. 그래서 2학년들 중에 3명, 1학년들 중에 2명 이렇게 이 5분의 멘토는 합격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글 쓰는 패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멘토에 대한 어떤 안내를 제가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멘토들을 보고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고, 그리고 멘토들이 조를 나눠서 여러분들 엠빵을 해서 조를 나눠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 내가 또 특정한 어떤 멘토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저나 담당 멘토한테 이야기를 하면 통화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언제든 여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글에 대한 멘토링은 뭐 제가 멘토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글의 컨셉이나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자기의 글의 어떤 뼈대가 안 세워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글에 대한 피드백은 보다는 공부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공부했을 때 큰 도움이 됐는지, 공부 습관을 어떻게 가졌는지,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멘토분들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단 월 2회 정도 한 30분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멘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멘토는 이제 합격생이고, 농협대 합격생, 네, 합격생이고, 저한테 전부 다 배운 학생들이고, 글을 어지간히 잘 쓰고 멘토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분들이기 때문에 배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멘토든 교재든 뭐 수업이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될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략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효과적인 어떤 공부법. 농협대에 합격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규칙적인 공부입니다. 규칙적인 공부.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을 하는 학생도 있고 다 다른데, 어찌됐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은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 규칙적인 공부의 핵심은 뭘까?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글쓰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잘 쓰던 못 쓰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드백, 첨삭이든 멘토든 저한테든 여튼 피드백을 받으면 반드시 다음번 글쓰기에 고쳐볼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력이 안 느는 학생들은 글쓰기를 하면 뭐해? 글쓰기를 하면 뭐해? 고쳐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번 글쓰기에 내가 한 거를 어떻게 고치지? 요거를 생각 안 하고 똑같이 그냥 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수업 시간에 내가 논스쌤이 이거 지적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멍 때리고 공부하고 있고 그냥 글을 위한 칸 채우기식 글쓰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실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농협대 논술 시험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머릿속에 딱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관성적으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혼자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농협대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을 쓰는데 집중하고 집중도가 이제 높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서 9월 달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몇 번이냐? 8번이네요. 그죠? 9월 공부법. 9월 공부. 자, 9월은 어때요? 9월, 10월, 11월 이 공부가 어떤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 과정. 근데 생각을 해봐요. 9월, 10월, 11월 기본 과정인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은 이렇게 글을 완성도 있게 쓰는데 조금 포커스가 있다면은 11월은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은 이렇게 실전 연습이고요.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 보고 아예 자료고 뭐고 하나도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1월은 파이널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들 중에 이 9월, 10월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글 쓰는 어떤 정도를 봐서 9월, 10월, 11월의 강도를 바짝 올릴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9월, 10월, 11월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훅 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9번 면접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농협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논술로 1등에서 150등의 점수 차가 있다라고 치면 1등이 면접 마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150등 합격한 학생이 면접을 미친 듯이 잘 본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점수 차와 논술의 점수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저는 면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면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면접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농업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농업 관련 내용 숙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혼자 중얼중얼 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 보거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 연습을 조금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상 이후에 수업을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면접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시키고 저도 하고 멘토링 할 때도 면접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멘토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면접 연습을 하고요. 만약에 면접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학생들은 그냥 지금부터라도 수업 시간에 쓰는 논술 문제들 있죠. 그것들을 중얼중얼 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입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스스로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따박따박 하셔야지. 기분에 취해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농협대를 가기 위해서
농협대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 정도를 얼마나 촘촘하게 농업에 대한 어떤 애정, 그죠? 관심,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 나갈지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로드맵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을 딱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 결과를 믿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르친 학생들 중에 논술만 합격한 학생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재수업 들어서 글의 안정권에 들어오면은 논술은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따박따박 하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괜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써지면 그냥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 따박따박 차근차근 계획대로 해 나가시면은 이 농협대 논술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양도 많지가 않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공부하면은 농업 관련 주요 내용은 다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따박따박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9월달 농협대 논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뭐 궁금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제 시간 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